김도준의 월가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30년 내공의 세력 차트 전문가 김도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자, 미국 시장은 넓고 종목은 많죠. 그 종목들 중에서 수익 종목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상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로 확장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만큼 또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AI 시대에 역시 아주 큰 어떻게 장족의 발전을 해 나가는 우리 SK하이닉스 또한 삼성전자 아닌가 생각이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저는 네. 기분이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저도 좀 기분이 좋아서 오늘 좀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좀 배워볼 차트 기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대포 기법이죠. 이름부터 강력하죠. 볼린저 밴드. 많은 투자자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도 보는 게 참고하는 게 볼린저 밴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손가락 같이 실질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서 수익 보는 것보다도 손실 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이 볼린저 밴드를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특히 우리 개인 투자 제일 잘 하는 게 있어요. 뭐죠? 네. 추격 매수. 네. 불나방처럼 막 달라들죠. 그럴 때에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제 대포 기법을 가지고 가시게 되면은 일명 맛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네. 뭐죠? 한 개 안 먹고 기다리면 몇 개 줍니까? 5개 줍니다. 기다려. 마시멜로 기법, 바로 대포 기법이죠. 네. 그래서 오늘 그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만 잘 챙겨 가셔도 여러분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를 하나 가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마시멜로우 기법, 대포 기법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이 전문가님의 성과가 정말 오늘도 참 대단합니다. 변동성이 참 컸던 시장인데도 그래도 이 종목들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후반부에 이제 공략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성과부터 한번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미국 종목이고요. 코닝 티커는 GLW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약 1,600억 달러 규모인데 저희가 5월 8일에 포착을 했는데 무려 37거래일 만에 50%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좀 큰 대형주가 50% 수익률이 쉽지가 않거든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코닉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또는 저하고 같은 세대 분들은 잘 아실 건데 도자기를 많이 좀 생각하세요. 코닝사 대주 도자기 알아주니까요. 예전에 이제 주방 그릇 유리로 유명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회사가 됐죠. AI 데이터 센터끼리 이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강섬유 그 유리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회사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마존하고 수십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 강섬유 계약을 맺으면서 시장이 완전히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더 이상 유리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기업으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37거래일 만에 50%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마셔야 될 거는 코닝이 이렇게 이제 오른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곳마다 코닝에 이제 감섬유가 들어갑니다. 아마존이 그걸 이제 알고서 수십억 달러짜리 이제 계약을 한 거고 시장은 이제 그 재료를 보고 자금을 이제 실게 된 거죠. 그래서 재료가 살아있는 자리에 차트가 이렇게 신호가 겹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종목을 가지고 드렸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먼저 좋은 재료가 깔려 있었고 또 전문가님이 대포 기법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수익보다 우리는 항상 뭐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렇죠. 네. Why?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올라가고 있냐? 그런 질문들을 하실 때에 여러분의 투자의 진흥 지수가 함께 올라가게 돼 있고 진흥지수, 투자의 진흥지수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좌의 수익도 달라지게 돼 있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때에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한번 보시죠. 예. 레고 블록 상단 돌파 보이시나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바로 여지없이 뭐가 나왔어요? 빅토리 화살표가 나와줬네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서 37거래일 만에 50% 수익을 주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포기법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포기법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죠, 이 종목을. 그러니까 이렇게 분해하고 해체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분홍색 선을 쫙 그어놨습니다. 보시면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보시면 쭉 선을 그어놨는데 73% 급등을 하면서 대물 맞나요? 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제가 대물 맞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윤종신의 본능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런 대물을 보면 어떻게 돼요? 4등분선을 딱 그어주는 거죠. 네. 본능적으로 4등분선을 그었고 그리고 23% 조정을 줬죠. 보이시나요? 네. 네, 23%. 여지없이 20%대 이상 조정 주네요. 네,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우리 시장도 20%에서 50% 세력이 조정 준다. 그럼 왜 20%대냐고요? 네, 그 자리가 신용 미수가 잔고가 제로가 되는 자리가 22%대가 정확하게 되면은 내 계좌에 그렇죠. 신용 잔고 미수가 잔고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 못 채워놓으면은 그 다음날 강제 청산 당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걸 세력이 안다 모른다? 알죠. 알죠.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신용 미수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다 보는 것이 바로 스마트머니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락 조정 후에 어디에 지지를 받다가 올라갔죠? 중심선. 네, 그렇죠. 네. 예, 보이시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선을 긋고 그 어간에 또 사각형으로 빨간색 사각형 선을 그었는데 거기에 지지를 받다가 3개월 정도 머물렀다가 상승하는 자리에 들어갔다면 요건 보세요. 13거래일 만에 64% 수익 주는 자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올라가고 난 뒤에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그림을. 어떤 이미지를 그리셔야 되느냐. 상승 후에는 조정이 있다. 그 상승 후에 조정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죠? 파동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유명한 엘리엇 파동이 나온 겁니다. 빠바방. 예. 그래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가도록 하죠. 네. 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뭐 레고 블록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대포기법인 만큼 주가를 대포기법으로 4등분을 했더니 급격한 상승을 한 이후에 잠깐 눌렸는데 그 눌렸던 자리가 바로 중심선 빨간색 중앙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 힘을 비축하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신호를 함께 신으면서 올라서면서 37거래일 만에 50%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운이 좋았다, 뭐 우연이었다라기보다는 어떤 뭐 법칙이나 근거에 의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명당이 있잖아요. 네. 주식에도 명당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명당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볼린저 밴드의 자리가 보시면 명당 자리가 여러분들 보이시게 될 거고 그것이 여러분 눈에 익숙해지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수익도 명당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 종목 살펴봤는데 더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많은 내용들 담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건 더 대단한데요. UMC, 티커는 UMC. 대만의 세계 4위 파운드리 기업이고요. 약 6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저희가 포착을 해드렸는데 35거래일 만에 무려 100% 수익률이에요. 거의 2달 만에 2배인데요. 이거 어떤 회사죠? 그렇죠. 예. UMC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죠. 예. 삼성이나 TSMC처럼 남의 칩을 대신 구워주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동안은 좀 조용했던 회사예요. 그런데 네. 이제 이번에 AI 붐 타고서 주문이 밀려들면서 시장에 이제는 이 회사를 좀 주목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다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UMC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시죠.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네. 제가 여지없이 그어드렸습니다. 얘도 동일하게 레고 블록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빅토리가 나왔나요? 네, 네. 나왔죠. 그렇죠.
딩동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그 자리 부근에 들어가서 35거래일 만에 무려 몇 프로요? 100%. 100% 수익을 주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뭘로 보기로 했죠? 예, 대포기법으로 한번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초기에 급등을 했는데 분홍색 선을 제가 그래서 그어드렸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쭉 올라왔는데 얼마나 올라왔어요? 무려 187%. 예, 이 정도 올라가면 우리는 대물이라 안 하고 뭐라고 했죠? 요물. 요물이래. 네. 요물을 만났습니다. 요물. 그렇죠? 요물 인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예. 선을 그렇죠. 긋습니다. 선. 예, 맞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등분선을 쫙 그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20%또 조정을 주었네요. 맞습니까? 네. 예, 조정 주었는데, 자, 빨간색 사각형을 한번 보세요. 사각형 보시죠. 이 자리는 사등분선 중에서도 몇 프로 선이냐? 75% 선이에요. 몇 프로 네. 선요? 75%. 네,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합니다. 오. 예, 그러니까 위쪽에서 노는 거죠. 예. 얘는 좀 위쪽에 공기가 좋은 쪽에만 놀고 싶은가? 예, 어쨌든 위쪽에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고가놀이 패턴. 예, 맞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참새 짹짹하고 며칠간요? 6거래일간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셔야 됩니다. 이제는 보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머무르다가 어떻게 해요? 상승하면서 12거래일 만에 이 자리에 들어가도 그렇죠. 네. 앞에 마시멜로 놓쳤어. 추격 매수하지 말고 추격 매수했다가 20% 손실 나면은 여러분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죠? 그쵸. 심리적으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기다리자는 거죠. 기다렸더니 그 자리에 들어가도 몇 프로? 5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내가 놓치면은 놓친 것 여러분 꼭 보면 전철에 네. 탁 끼어가는 분 가끔 이렇게 급하게 문 닫히는데 낑기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예. 아, 걱정인데 한 분은 코가 낑긴 분이 계셔요. 여성분인데. 아, 나 걱정이 딱 되더라고요. 아, 정말.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네. 예. 급하게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게 바로 마시멜로 기법이다. 그죠? 대포 기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꼭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차트를 보니까 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네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좀 한동안 잠잠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한 180% 넘는 급등을 한 후에 또다시 잠깐의 조정이 있었고 그 조정 구간이 4등분 한선의 75%에서 고가놀이에서 조금 머물렀다. 그 다음에 거래량 신호와 함께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 상승하면서 수익률을 챙길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님 좀 궁금한 점이 같은 대포기법인데 코닉은 50%, UMC는 한 100% 정도 올랐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두 종목을 좀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되겠는데 한 종목은 급등을 굉장히 세게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75% 선에서 조정을 받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고가놀이 패턴으로 강력한 힘 있는 종목이라면은 코닉은 좀 더 점잖게 상승도 조용하게 올라갔고 조정은 그 대신에 또 깊게 좀 들어간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비례해서 한번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M 파동이라 그러는데 상승한 것만큼 비례해서 다시 상승한다는 기본적인 파동론이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UMC 같은 게 좀 더 강력하게 그죠? 조정을 줬기 때문에 또 힘있게 올라가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같이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랐지만 그 조정을 받는 구간이 어느 선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이게 주가가 얼마큼 힘을 비축하느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종목의 공통점 결국에는 중심선을 지지하고 있는지 중심선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거래량 신호가 함께 포착이 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꼭 챙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포기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그렇죠. 대포 기법, 여러분들 이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기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전 세계에서 볼린저 밴드의 4등분선을 걷는 기법은 김사부 기법밖에 없다. 예, 말씀을 싶어요. 그래서 이거 상표 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등록을 하려니까 4등분선 끊는 거 뭐가 어렵다고 등록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을 대포기법으로 해서 등록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가능하대요. 대포기법으로.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무슨 말입니까? 네. 자, 핵심은 그렇죠. 볼린저 밴드가 크게 뚱뚱하게 불어난 거에 중요한 겁니다. 핵심은.
그렇죠? 그걸 이제 밴드 위드 인덱스라고 해서 BWI라는 지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서 그동안 힘들었던 이유는 이 BWI라는 지표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걸 사용하면 또 복잡해져요. 내가 얼마나 이게 올라가야지 세력이 들어온 거고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준을 확실하게 드렸죠. 어떻게 해요? 적어도 저점 대비 고점까지 볼린저 밴드가 뚱뚱하게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은 적어도 50% 이상, 그렇죠? 100%요 안에 있는 종목들, 급등했던 종목을 우리는 대물로 인정하자.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렇죠. 예전하고 달리 고기를 잡아도 특히 이제 미국 가서 여러분 낚시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일정 기준이 안 될 때는 무조건 다시 놔줘야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물을 가지고서 그 대물을 공략하는데 그게 4등분선을 끊고 중심선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도 코어 근육이 중요하거든요. 네. 예, 코어 근육이 약하면 나중에 연세 드신 분들, 저도 이제 60이 넘었지만 나중에 조금 잘못 삐끗해가 넘어지잖아요. 예, 넘어지시면은 이런 넘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골반뼈가 나가면서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침대가 달라집니다. 오. 혹시 모르죠? 네. 침대에 뭐가 하나 깔려요. 어떤 게 깔리죠? 비닐과 깔려야 돼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어 근육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오늘 중심 이야기. 네네네. 그렇죠. 중심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네. 세력들은 항상 자기 자리를 중심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심을 지지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너무 빼도 자기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조정을 주더라도 이런 자리.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서 그 중심 공략하는 기법이 뭐다? 볼린저 밴드 바로 대물포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네. 핵심은 중심선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거리량까지 실려주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심선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볼리저 밴드는 주가를 기준으로 4등분을 한다라는 점까지 저희가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요한 게 중심선이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4등분을 했잖아요. 네네. 25%, 75%에 해당하는 선은 좀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25%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격이 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모른다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그 자리는 다시 반등을 줄 줄 모른다. 왜냐하면은 많은 우리나라 특히 이제 종목도 그런 게 많은데 우량수급주는 피라미드 형태로 한번 급등하고 그냥 끝. 바이오 종목 중에서 한번 급등하고 끝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럼 그거 확인해서 다시 올라오겠네라고 우리가 어떤 여지를 남기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심 자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5%대 자리는 아직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 약하다 아직 약해. 아직도 조금 멀었어. 나 까다로운 남자야. 그죠? 몇 프로? 중임선까지 올라와 줘야 된다. 요거죠. 자, 그 다음에 75%는 뭐냐 하면은 바로 고가놀이 패턴이죠. 좀 더 강력하게 세력들이 끌고 갈 때 이런 패턴을 많이 보입니다. 네. 캔들로 치면은 보통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장대 양봉 중심 위쪽에서 노는 걸 고가놀이 패턴이라 그러거든요. 네. 예,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75% 위에서 노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중심선이 일단은 중요하고 25%선은 조금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렇게 만약에 50% 중심선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머물다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맞아요. 그걸 맞아요.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런 자리에 우리가 딱 빅토리 같은 거리량이 딱 실려서 딱 위로 올라줄 때는 아하 얘들이 세력들이 뭔가 이제는 그렇죠 액션을 취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거리량 동반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다. 그렇죠. 쉬었다 가더라도 다시 한번 에너지가 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대포가 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쏘죠.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는 그냥 주가만 볼 게 아니라 거래량까지 꼭 한번 같이 확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도 함께 실리는지 상승을 하는 방향을 켤 때 꼭 이렇게 거래량이 함께 빅토리 신호나 금바 신호가 나오는지까지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심선이라는 게 좀 고정된 선은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바뀔 수 있는 건데 이 중심선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시죠. 중심선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없죠. 우리가 운동장에서 기준 하잖아요. 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기준을 중심으로서 좌우로 정렬하든 우로 정렬하든 정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기준을 잡아주는 게 중심선이에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이미 형성되고 나면 중심선을 끊어놓고 보면은 우리가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네. 예. 참새가 고무줄이 않습니까? 전깃줄이 않습니까? 아니면 빨래줄이 않습니까? 마음대로이지 않다. 그렇죠. 참새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단하지 말고 내가 선 끊어놓으니 선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중수 이상 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뭐냐, 차때 선을 끄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끄는 손이 잘 끄는지 못 끄는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의미 있게 캔들이 와서 달라붙어 주면은 아, 내가 선을 잘 껐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선을 껐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이 중심선이 어떤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의미를 주시면서 캔들을 예의주시해서 보시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뭐 본인만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정확한 점 하나를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위 절반이냐 아래 절반이냐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네요.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대포기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볼리저 밴드 주가를 중심으로 4등분선을 딱 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심선 가장 50%에 있는 이 빨강 중앙선을 기점으로 그 위에 조금 있다, 조정을 받아도 그 선을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위에서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밑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시면 조금은 좀 멀리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심선을 돌파할 때, 방향을 위로 향할 때 거래량 신호가 함께 확인하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어디서 사느냐보다 언제 힘을 받는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아주 정리 깔끔합니다. 네. 하산을 하셔도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설명 잘 들으셨죠? 정리가 너무 잘 되어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대포기법을 배워봤는데 좀 더 중요한 시간이죠. 이제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첫 번째 종목은 펭귄 솔루션즈, 티커 PENG인데요. 이름 정말 귀여운데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형주입니다. AI 인프라 전문 기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펭귄. 네, 그렇죠. 이름은 아주 귀여워요. 그런데 AI를 돌리려면은 사실 이제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메모리와 AI 인프라를 통째로 묶어서 공급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쉽게 말하면 AI 공장을 통째로 지어주는 AI 팩토리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요즘 이제 AI 메모리 없어서 난리잖아요. 네. 네, 그 병목의 한가운데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와 협력 소식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 전망까지 올리면서 올해 주가가 3배 넘게 뛴 아주 대물이 됐죠. 근데 주가가 3배 정도 뛰었다고 하면은 요즘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서 그런지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나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아주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최근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도 이제 거의 48% 늘었고요. 예,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 실적 대비 받쳐주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껍데기만 오른 종목이 아니라 알맹이도 대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격이라는 것은요, 여기가 가격이 높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시장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게 잠재적으로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리는 얼마나 공략 또한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들이 많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뭐냐면 싸다고 들어가잖아요. 네.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죠. 아니요, 그 종목에는 이미 세력이 빠져나가고 줄줄줄 흘러내려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지하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고수들이 돌파 매매, 어떤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그런 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차트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아주 센시티브하게, 아주 섬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PENG, 이미 대물로 인정받은 종목이죠. 아니죠? 요물이죠. 네. 요물 맞습니까? 저점 대비 무려 몇 프로요? 357. 357% 상승을 했네요. 뭔가 큰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올랐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런 재료였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본능적으로 4등분선을 쫙 그어주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얘도 이쁘게 몇 프로요?
22% 하락 네. 조정을 주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야, 이 야해가 볼린저 밴드 4등분선 중에서 몇 프로 부근에 움직이고 있어요? 75%. 그렇죠, 그렇죠. 75% 보이시나요? 네. 이제 이런 게 보이셔야 됩니다. 4등분선 끊는데 여기가 몇 프로짜리고 그거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75%짜리 맞습니까? 네. 예,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고가놀이 패턴이다.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렇게 75% 선에서 움직이는 것을 고가놀이라고 하고,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상승하는 힘이 아주 강한 종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근에서 무려 며칠간 오르락내리락거렸죠. 20일 넘게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현재 레고록 상단 돌파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트를 보니까 이해가 확실히 잘 되네요. 이렇게 357% 크게 한번 오른 힘이 아주 강한 종목이었는데 22%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 선이 4등분을 했을 때 고가놀이 75% 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 달 가까이 여기서 힘을 비축했다가 거래량 신호와 함께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인데 더 오를 수 있을까? 이게 본질적으로는 가장 궁금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질문은 당연히 또 하셔야 되고, 저는 절대 그걸 귀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제 대답은 이제 언제나 똑같죠. 자리를 보고 우리는 들어간다. 가격이 높다, 낮다는 기준이 뭐죠? 이렇게 올랐음에도 올라간다면 뭔가가 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기계적으로 따라 붙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차트를 보시면서 이해가 잘 되실 때는 방송을 보실 때 그냥 눈만 끔뻑끔뻑 하지 마시고 시계 방향으로 고개를 한번 돌리시면서 아, 이해가 잘 된다. 아,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느낍니다. 우주의 기운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그러니까 뭐 3배 올랐다고 걱정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우리는 그냥 기회를 차근차근 노리면 된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 고개를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네. 어쨌든 오히려 크게 이제 오른 대물일수록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력이 한번 먹고 빠지지는 않는다. 눌렀다가 또 올리고 또 눌렀다가 올리고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세력이 충분히 눌러주었다가 돌파하고 지지 확인하고 종원식 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가시면 되세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AI 메모리 종목은 지금 메모리 자체가 없어서 날린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아직 살아있는 방 안에 있는 대물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까지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많이 오른 걸 그냥 쫓지 말고 일단 조정받는 눌림목 구간에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볼게요. 아리스타 네트웍스 티커 ANET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으로 시가총액 2,200억 달러 규모인데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긴 호흡을 하면서 휘리릭 달려갈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코닝이 AI 데이터 센터의 고속도로라고 했잖아요. 네. 아리스타는 그 고속도로 위에서 데이터 교통 정리를 해주는 스위치, 일종의 스위치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보시면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당연히 이런 교통 정리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35% 늘었고요. AI 매출 목표까지 올려 잡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다들 지금 줄줄이 이 회사를 올리고 있다. 그 대표적인 수혜주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대표적인 AI 수혜주 종목 한번 차트 같이 만나보시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저점 대비 55%대 상승하면서 대물 도장 꽝 찍혔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등분선을 쫙 그어주었고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자, 중심선 50% 선이 중요한 자리인데 얘는 의도적으로 세력이 여기를 깨고 내려가네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빨간 사각형을 선을 그었죠. 자, 그런데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레고 블록 하단선의 지지를 받죠. 네. 그렇죠. 예. 보이시나요? 예. 자, 그래요. 그렇게 레고 블록 하단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더니 다시 중심선으로 회복 딱 하더니 자, 이번에 동그라미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이 선 위로 올라오더니 딩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내려왔다가 저항받고 또 다시 딩 올라갔습니다. 딩딩딩입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한 16%, 20%대 한번 그 위에 올라오니까 상승하면서 수익 주고 하는 자리가 네. 그리고 나스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레고블록 상단까지 돌파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기법은 대폭 기법과 더불어서 레고블록 기법까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이 두 번째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이랑은 달리 조금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급등을 했다가 조정받는 건 비슷한데 좀 그 뒤에 후반부 모습이 다른데 이런 걸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봐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종목은 충실한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또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조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 방에 튀는 종목은 한 방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반면 이제 이렇게 실적이 매분기 받쳐주는 ANET 같은 종목은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모아서 다시 올리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던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모습은 다르지만 뭐 본인 성향에 성격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좀 해석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콩도 같이 말씀하는데 팥같이 예, 또 알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 종목을 같이 보여드린 이유는 그렇죠. 예, 한 종목, 두 종목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기법이라도 종목마다 표정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고 펜 같은 게 PNG 같은 경우에는 한 방이 큰 대물. ANET 같은 게 꾸준히 우량주로서 이렇게 올리는 대폭 올리는 똑같지만 중심선 위냐 아니면 75%선 위냐 이 두 가지 차이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종목 대포기법으로 만나봤고 공통점은 모두 급등한 뒤에 조정을 거쳤지만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고 위로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차이점은 첫 번째 종목은 그 조정이 75% 선이었다는 거, 두 번째 종목은 그것보다 아래였지만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안정형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준의 월가 시그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자금이 몰리고 있는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테마 좀 공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벌과 나비는 여기 오세요. 호객행위 하지 않아도 그렇죠. 모이가 들게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똑같죠. 자본은 항상 가장 향기롭고 활짝 꽃이 피어난 곳으로 날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만개한 꽃밭이 어딘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탑 테마 1위는 광통신 케이블 쪽이네요. 상승 14종목 중에서 4종목 올랐고요. 테마 점수는 88.5점. 주도주는 라이컴이 상한가 들어갔네요. 대한광통신이 3% 정도였습니다. 자, 2위는 반도체 소부장 AI 기판 쪽이에요. 52종목 중에서 15종목이니까 굉장히 좀 강력해 보입니다. 81.2점이고 주도주는 주승 엔지니어링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11.5%, 한미반도체가 10.44%. 제가 다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3위는 전력전선 쪽의 상승 종목 24종목 중에서 8종목. 테마 점수는 76.4점. 주도주는 사마전기가 2.32. 그렇죠.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4.80입니다. 자, 국내에는 AI 트래픽 폭증 호재가 터지면서 광통신 광케이블 테마가 1등이라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테마 1위가 뭐죠? 예, AI 통신 인프라네요. 평균 1.9배 거래량 폭발했습니다. 주도의 종목은 AVGO 2.1배 늘었고요.
QCOM이 1.6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2위는요, AI 반도체예요. 단골이죠. 평균 1.6배 거래량 활성화되었고요. 주도 종목은 NVDA 1.8. 그리고 AMD, 우리 단거를 드리네요. 다 그죠? 1.4배 거래량 터졌습니다. 자, 3위는 AI 메모리 스토리지 쪽이고요. 평균 1.3배 거래량 폭발하면서 주도 종목은 WDC가 1.5배 거래량이 터져 주었습니다. 미국은요. 1위가 AI 통신 인프라입니다. AVGO, 브로드컴이 애플과 함께 300억 달러 메가의 딜을 체결하면서 거래량이 무려 2배 넘게 터졌다는 것까지 큰 손들이 돈 쌀들고 이 방으로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국내와 미국 테마까지 살펴봤는데 이제는 시야를 조금 더 좁혀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 종목 알려주시죠. 네, 그렇죠. 콜라슛 AI 스크린에 걸린 종목이 과연 뭘까요? 까다로운 남자가 5가지 기준을 가지고 뽑은 종목입니다. 자, 국내 콜라슛 탑 셋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승 엔지니어링 036930. 조정구 지금 그렇죠. 다지고 있죠. 그래서 총점 84점입니다. 시장 눌릴 때 같이 눌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다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주성 엔지니어링, SK 하이닉스 글로벌 메모리 사들의 반도체 미세화 핵심인 바로 원자청 정착입니다. ALD라 그러는데요. 장비를 공급하는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원탑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로가 극도로 얇아질 때 칩이 망가지지 않도록 원자 두께로 균일하게 막을 입히는 기술인데 쉽지 않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0% 이상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요. XENE, 제논 파머슈티컬입니다. 제논은 뇌세포의 칼륨 채널을 조절해서 간질환입니다. 뇌전증뿐만 아니라 우울증, 조울증, 요즘 많죠. 이런 분들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핵심 신약 후보 물질 아제투칼러를 보유한 독보적인 뇌신경과학 바이오 기업이죠. 최근 역대급 수준의 임상이 3상 데이터죠. 피부, 에피스톡 피부 나왔네, 그죠? 발표하면서 주가가 레벨업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콜라슛 셋업 첫 번째 국내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논 파워슈티컬 XENE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종목 모두 조정 기간이라고 한 만큼 조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죠. 분할 매수 333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깊은 인사이트 나눠봤는데 오늘 방송 어떠신가요? 오늘도 정말 해피했고요. 우리 이제 앵커님하고 맞춰가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쿵짝이 잘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죠? 쓸데없이 벽에다 우리 힘 빼지 말자. 네. 그렇죠? 세력과 함께 가야 되고 세력이 등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과부터 또 차트를 보는 눈까지 공략 종목까지 살펴봤는데 더 추가적인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방송 화면 하단에 내용 나가고 있으니까요. 커뮤니티 통해서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